그때 당시 나이가 31살, 한국 나이로 31살이었는데 이야. 나에게 내 인생에서 크게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는 어떤 광명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비행학교 가서 조종사가 되는 꿈을 한번 이뤄보자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안녕하세요. 소피의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이번에 에티하드 항공의 인고를 통해서 합격하신 우리 파일럿 송승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 요즘에 진짜 외항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승원님께서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그런 꿀팁들을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오늘 비법들 싹 다 나눠주실 거죠? 그럼요.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 드리면서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 그 아래에도 또 막 데이터 같은 것들 달아드릴 것들은 또 넣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 승원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헌이 아니라 송승원. 제가 계속 실수해가지고요. 85년생. 한국 나이는 40살인데 요즘 이제 만 나이니까 85년이 벌써 40살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38입니다. 우리 너무 나이에 비해서 젊으셔가지고 아닙니다. 나중에 체력 관리랑 피부 관리 좀 여쭤봐야겠어요. 그리고 현재는 에어부산이라는 그 부산에 이제 연고를 둔 항공사에서 지금 7년 차로 근무 중에 있고, 지금 이번 달 31일에 퇴사 예정이고, 회사 6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중동의 에티하드 항공으로 이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와. 대학부터 항공대를 가시고 막 이런 파일럿 코스를 타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거쳐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는지? 저는 대학교 자체는 항공대학교를 졸업한 거는 맞는데요. 보통 조종사가 되는 항공운항학과를 졸업하진 않았고, 일반 대학교의 공대와 동일한 그냥 항공대학교의 일반 공대를 졸업을 했어요. 통신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전공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제 석사도 이제 다른 학교에서 하기는 했는데, 이야, 가방끈이 기십니다.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일반 회사에서 재직을 하다가 저는 이제 비행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비행학교 수료를 하고 항공사를 입사를 한 케이스고요.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 길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길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을 하고 군에서 전투기라든지 수송기를 타고 조종사 이제 민간 항공사에 와서 조종사가 되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공대라든지 한서대학교의 항공운항과가 있는데 거기 입학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해서 항공사에 입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세 번째 이제 제가 된 케이스인데, 오, 마지막. 이제 국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항공 유학을 가서 비행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를 한 뒤에 또 개인적으로 좀 비행 시간, 항공사마다 좀 요구하는 비행 시간이 있어서 그 비행 시간을 채운 후에 항공사 입사를 하는 그런 경우, 딱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 굉장히 또 연구원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또 그 다음 단계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가셨다가 해외 영업 쪽인가 또 가셨다가 또 이제 비행학교를 가셨잖아요. 이 맞습니다. 스토리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듣고 갈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조금은 특별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UST라는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대전에 위치한 대학원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저는 이제 제 전공을 살려서 분당에 셋탑박스를 만드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슈맥스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전문 연구요원 생활을 이제 3년간 했어요. 굉장히 운이 좋네요. 그래서 거기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을
준비를 하고 그 이제 3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제가 뭐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어차피 정규직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외국에서 한번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연구개발직보다는 해외 영업, 해외 마케팅 쪽 부서가 그 주재원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3년 뒤에 바로 이제 부서 이동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완전히 다른 분야일 수 있는데 진짜 직무이동 용기가 엄청 필요한 일인데 대단하신데요? 네. 저는 제품 개발에서 완전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어떤 석사까지 해야 되는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운이 좋게 바로 부서를 옮겨 주셔가지고 바로 뭐 주재원의 기회는 오지 않고요.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제 업무를 익히고 그 주재원 나가신 분들이랑 한국에서 협업하면서 좀 능력을 키우다가 제가 주재원 발령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뭐 발령을 앞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회가 많이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다 왔어. 그때 이런데? 이제 조종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때 갑자기 갑자기? 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게 네. 어린 나이에 세스나라고 이제 4인승 경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네네네. 거기 뒷자리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네. 호주에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인분들 중에 그 비행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 그 비행기를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가 조종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그때 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항공운항학과 전형을 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체 검사에서 나안 시력 그러니까 안경을 안 쓰고 그냥 맨 눈 상태가 양쪽이 0.7 이상 뭐 이렇게 좀 규정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렌즈를 꼈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좀 눈이 많이 안 좋아서 그 요건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탈락할 거라 좀 아예 꿈을 이제 접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순간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항공대학교 졸업을 하다 보니 뭐 운항과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정보를 줬어요. 시력이 많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너의 시력으로도 이제는 조종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제가 지원을 해도 괜찮은 이제 상태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나이가 31살, 한국 나이로 31살이었는데 나에게 내 인생에서 크게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는 어떤 광명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비행학교 가서 조종사가 되는 꿈을 한번 이뤄보자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만에 그만두신 거예요? 거의 2주 만에 다 2주 만에? 그 전에도 사실은 무언가 나에게 마지막 도전의 기회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막연했었어요. 뭔가 뭘 해야겠다 이런 건 없고 이제 한 31살에서 33살 사이에 무언가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큰 도전의 기회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타이밍이고 이게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이게 30대 초반이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석사까지 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튼다? 그것도 2주 만에 회사를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게 끝이 아니니까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이 뭔지 계속 이렇게 또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 또 기회가 오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와, 그러면 아까 전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 사실 5살에서 9살 살았다 해도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영어 뭐 할 줄 아네. 뭐 진짜 뭐 말 잘할 수 있겠네. 그래도 너 외국에 살아봤잖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인구에 오셨을 때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영어가 두렵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살아본 분들은 그치만 이게 비용 영어라고 할까요? 이런 유딩과 초딩까지만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프로페셔널한 인터뷰를 파일럿으로서 본다? 이건 진짜 이제 totally different story인 거죠. 완전 다른 스토리?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때 이제 영어 이렇게 해서 여부선 다니시다가 네. 에티아드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상황도 네. 조금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렸을 때 영어 사실 유치원 1년 뭐 초등학교 1년 다닌 건데 그때 영어 실력 가지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는 아니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중학생쯤 됐는데 다 까먹었어요. 진짜요? 외국인 앞에 만났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네. 9살에서 중딩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그리고 그죠? 제가 좀 이렇게 뭐 약간 옛날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영어가 그 정규 과목이 아니었어요. 국민학교 시절 있잖아요. 1학년 A, B, C, D를 가리키게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었어요. 중1부터였어요? 네, 그래서 중1 영어 수업 시간 책을 딱 펼치면은 알파벳부터 나왔어요. 와 진짜 뭐 개인 사비를 들여서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상은 뭐 영어를 막 배울 수 있는 정규 그때 그 시절 교육에서는 맞아요. 초등학교 때 학원을 조금 다니긴 한 것 같았는데 뭐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외국인 앞에서 막 말을 제가 못하고 듣기만 좀 알아듣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제가 결정적으로 영어를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일반 회사 다닐 때 그 연구 개발을 하다가 이제 해외 영어 마케팅으로 옮겼는데 그 부서에서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모든 이메일은 다 영어로 오고 제가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고 그러죠. CC가 야간에 다 잡혀 있고 외국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이 한국에 뭐 출장을 오면은 또 제가 공항에 가서 또 픽업하고, 픽업해서 의전하고. 의전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이러는데 모든 게 다 영어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역시 서바이벌이 답인가? 그런 걸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니까 이제 좀 의도와 상관없이 영어 실력이 좀 늘어나는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월급을 받고 여기서 버티려면 영어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 그쵸. 그래서 조금 그때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영어가 조금 비학적으로 근데 아마 인고를 오시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 갑자기 부서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싸들고 오십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이에요. CC예요 이러면서 다 비슷해요. 근데 벽에 좀 부딪혀야 또 그 네. 벽을 넘어서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 이게 자의는 늘 꿈꿔왔지만 타의가 이렇게 확 올 때 또 늘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뭐 생각해보면 에어부산 다니실 때는 이거는 네. 또 자의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에어부산 다니시면서 또 이런 이직으로 네. 가는 요 길은 이게 또 파일럿분들이 많은 분들이 꿈은 꾸시지만 네. 이게 체력과 이 많은 시간과 이 관리가 또 쉽지도 않고 네. 한데 어떻게 또 결정하셨는지 네.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이런 거? 사실 외항사 준비랑 뭐 인고를 제가 연락을 드려서 대표님과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듣게 맞아요. 된 이유까지 다 같이 말씀을 드리면 에어부산에 입사를 한 이후에도 제가 주재원을 나가고 싶은 그 꿈은 사실은 이제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외에서 좀 한번 생활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조종사가 된 이후로도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종사가 된 이후에 뭐 해외 여러 곳을 다니지만 사실 뭐 거기 가서 뭐 하루 있다 돌아오고 뭐 일본이나 중국같이 가까운 나라는 가서 손님들 하기하고 바로 거기 있는 손님들 모셔서 다시 돌아오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생활의 연속이라 뭐 이게 해외에서 산다라는 기분은 전혀 없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가 어느 정도 비행 시간이 쌓이면은 해외에 있는 항공사로 이직을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품고 살아왔었었는데 이제 외국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그 비행 시간 자체가
자체가 보통 항공사에서 평균 뭐 5년에서 6년 정도 비행을 해야 채울 수 있는 시간인데 이제 그렇게 다 채운 시점 자체가 이제 작년 요맘때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2015년 전에 다닌 회사에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 환경에 있다가 2015년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네, 2017년까지 이제 국내에 있는 비행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비행 생활을 한 건데 영어라는 게 많이 쓸 것 같지만 사실 조종사가 쓰는 영어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영어라기보다는 그냥 외워진 문장을 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가 없어요.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관제사에게 나의 상황 설명을 할 때 잠깐 영어를 쓸 수 있지만 뭐 비정상적인 상황은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leared for takeoff 아니면 뭐 clear to land 이 정도? 오, 나 파일럿님한테 직접 들었어. 이거 처음인데요? 관제사한테 뭐 request pushback에서 하라 뭐 거의 한 요런 표현들이 정해진 표현들이 한 20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영어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 문장들만 그냥 계속 발음 돌리는. 좋게 발음하는 정도.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네. 영어 실력이 거의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게 제가 느껴졌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노력을 좀 못했던 거죠. 영어를 사실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비행이 시작하면서는 이 영어 학원을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저 파일럿님 뭐 어떻게 가요? 잉그어를 그때 네. 알게 돼서 이제 화상 영어를 통해서 네. 뭐 예전에 영어 수준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 그런 마음의 결정이 서서 작년에 이제 잉그어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그쵸. 되었어요. 네. 진짜 그 엄청 열심히 찾아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저희가 광고랑 마케팅을 안 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보통 다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네. 오시니까. 근데 우리 수모님은 어떻게 찾았는지 진짜 용케도 찾으셔서 저희를 진짜 대단하셨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어떻게 되시고 있는지 막 또 서포트 해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좋은 결과가 오기까지 네. 또 잉고를 진짜 활용을 잘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네. 손에 꼽는 파일럿이라는 이 그 상황 자체가 네. 워낙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근데 또 특히나 갑자기 막 그런 노선들도 더 많아지고 하면서 네. 파일럿님들 특히 에어부산이 진짜 장난 아니게 네. 많이 이렇게 휴식 시간이 없다고 제가 주워 건너 들었는데 어떻게 잉고를 활용하셨는지 그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목적이 명확해서 외국계 항공사에 취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외국계 항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에 대해서 사실은 잉고를 전에 먼저 좀 뭐 파악을 공부를 하고 해놓은- 오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요구하는 게 이제 CV, 레주메 부분인데 제가 작성을 하자면 남의 레주메를 봐도 이제 제 게 아니고 막말로 좀 약간 너무 후져 보이는 거죠. 제 그 레주메 이런 거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잉고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스피킹 클래스 말고 이제 라이팅 클래스가 있는데 그 첨삭 지도를 해주실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쓴 이 레주메를 한번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고 조금 첨삭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서 라이팅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제 만든 CV에 보여드리고 거의 다 뜯어 고쳐 주다시피 말해도 되나? 해주셨어요. 그쵸.